실제 나이는 16살이지만 선천성 조로증으로 이 조로증 할 때 이 조로는 일찍 늙는 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신체 나이는 80살이 넘은 소는 아름. 이 아름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16살짜리지만 80살로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또 신체가 또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건 일종의 부정적 상황이지. 우리가 어떤 극에서 부정적 상황을 끝에 가서 극복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에 굴복하는 경우가 있지. 이럴 경우 우리에게는 어떤 기쁨이라고 하는 감동을 줘. 이럴 때 우리는 이게 희극이 되는 거야. 그러나 이것에 굴복할 경우 어떤 슬픔을 주게 되는데 이럴 경우 이게 비극이 되는 거지. 이게 희극이 될까 비극이 될까? 이제 33살이 된 젊은 부부 대수와 미라. 대수는 택시 운전을 하고 미라는 세탁 공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지만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아름이의 치료비를 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 보니까 택시 운전을 하고 세탁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해. 그리고 치료비를 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들의 모습은 어떤 서민의 모습이잖아. 즉 다시 말하면 어떤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지. 이것도 일종의 부정적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 이들은 아름이의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아름이의 사연을 소개하는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한다. 이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은데 뭐냐면 치료비 마련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네. 모자와 선글라스로 가렸어도 드러나는 아름이의 병색. 여기서 말하는 병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로증을 말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서 모자와 선글라스로 가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감추고 싶은 거야. 자기의 처지를. 사람들이 미라와 아름이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또는 동정 어린 눈길로 힐끗댄다. 힐끗대는 것을 갖다가 뭘로 해석할 수가 있느냐 하면 호기심을 갖다가 갖고 있고 동정 어린 걸로 이해를 했네. 미라의 눈치를 보며 손을 잡아 끄는 아름이. 하지만 생각에 잠긴 미라는 빨리 걸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손을 잡아 끌고 빨리 걸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 그렇다면 이건 좀 뭔가 좀 반대되는 그런 모습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빨리 가자 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다가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빨리 좀 가.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아 여기 그러네. 빨리 좀 가. 그러는 거 보면 이것은 결국 이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인 거야. 그런데 왜? 아 사람들이 보잖아. 쳐다보잖아.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호기심. 그 다음에 동정. 이러한 것에 대한 거부감을 얘기하는 거겠네. 시선을 갖다가 의식하는 건데 이건 결국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부끄러움 같은 것들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겠지. 그렇다면 여기서 빨리 걸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라는 얘기는 결국 남의 시선을 의식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상황임을 갖다가 보여주는 건데 왜 그러냐면 무슨 생각이 지금 많이 잠겨 있는 거란 말이야 지금. 자 그런데 미라의 눈치를 본데 아름이라고 하는 애가 아픈데 미라의 눈치를 봐? 아프다고 투정을 하지 않고 그렇다면 이때 이 아름이라고 하는 애는 그 자기 중심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 대수롭지 않은 듯이 내가 너무 예쁜가 보지 뭐 여기 이제 대수롭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결국 시선을 갖다가 의식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무 이쁜가 봐. 농담이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 어떤 사실은 여기 보면 불행한 상황인 거지 이게. 유머로서 어떻게 좀 넘어가는 큰 성격을 나타내네. 손을 잡아 끄는데 따라오지 않자 짜증을 내며 엄만 창피하지도 않아? 이렇게 있어.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의 마음과 다른 것에 대해서 짜증을 갖다가 내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 아름과 미라는 서로 지금 갈등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태어난 미라. 그렇지. 그러나 이제 아름은 지금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 손을 놔버리는 아름이. 이 손을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갖다가 보여주는 행위지. 미라 앞장서 가는 아름이의 배낭을 잡아 튼다. 뭐가 창피한데 뭐가 이제 우리가 어떤 대사를 보면 그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것을 갖다 구별해야 되는데 표면적인 것은 뭐냐면 확인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미라가 모르는 건 아닐 거야. 따라서 이것에
이면적인 의미는 창피해하는 것에 대한 질책이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애가 창피해하는 것이 너무나 지금 안타까우니까 도리어 꾸짖으면서 화를 내는 거지. 뒷덜미를 놓으랴 사람들 시선에 모자 눌러쓰랴 정신이 없는 채로 왜 그래 진짜. 이것도 마찬가지야. 표면적으로는 이유를 묻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이건 뭐냐면 몰라서 묻느냐라고 하는 일종의 짜증인 거지. 그랬더니 넌 아픈 애야. 아픈 애가 왜 자꾸 딴 데 신경 써? 사람들이 보건 말건 병원비가 있건 없건 애처럼 굴어. 여기 지금 딴 데 신경을 쓴다 그랬을 때 이 딴 데는 바로 뭐냐면 사람들과 병원비일 거야. 요거에 대해서 지금 아름은 신경 쓰고 있다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는 아름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지. 즉 자신보다 주위 상황에 신경 쓰는 그런 아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애처럼 굴으라고 얘기해. 애처럼 군다? 아 여기 나오네. 아프면 울고 때를 쓰란 말이야. 이렇게 돼 있어. 즉 애처럼 군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인데 자신만 좀 생각해라. 자신만 생각하지 왜 주위의 것에 신경을 쓰느냐라고 질책하는 건데 근데 이 질책의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면 사실은 뭐냐면 불쌍함.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좀 자기 자신에 대한 것만 신경 썼으면 좋겠는데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것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연민 뭐 이런 것들을 느낀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뭘로 이렇게 질책으로 나온 거지. 애처럼 안 보이니까 그렇지. 선글라스를 벗기며 연예인도 아니면서 이런 걸 쓰고 다니까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거야. 비웃는 거지. 그러나 이면에는 창피해하는 것에 대해서 아름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같은 거, 연민 이런 게 느껴지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지. 가슴이 답답한 미라. 이거는 결국 어떤 슬픔, 근심, 그리고 이제 아름이 창피해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연민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있는 그런 심리겠지. 고개를 돌려 한숨을 내쉰다. 괜한 말을 꺼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아름이는 땅만 발로 찬다. 지금 땅만 발로 찬다라고 하는 것은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지. 괜한 말을 꺼내서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이 괜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끄러움을 갖다가 느낀 거를 말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뭐냐 하면 엄마가 속상한 거지. 이것은 결국 미안함, 후회 이런 심리를 갖다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건데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느냐면 아름이 아픈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러한 성격의 인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네. 아름아, 우리 이 길 몇 년 다녔어? 이 길? 뭐지? 아, 여기 지금 병원 앞 거리라 그랬잖아. 그렇다면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집과 병원 사이의 길인데 그렇네. 이건 투병 생활을 얘기하는 것 같다. 투병 생활이 몇 년이나 됐지? 이런 얘기겠네. 정확히 세보면 13년. 얘가 16살짜리잖아. 아 그렇다면 3살 이후부터 투병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네. 굉장히 오랫동안 했네. 그래. 막내 외삼촌은 내 나이에 포경수술 하나 하면서도 울고불고 난리를 부렸어. 그런데 넌 그것보다 더한 검사다 받고 위기도 쏘시 넘겼잖아. 포경수술. 그것보다 더한 검사 위기. 근데 울고불고 난리를 부렸는데 너는 넘겼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정반대되는 어떤 그런 상황과 행동인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막내 외삼촌하고 이 아름은 좀 뭔가 차이가 나네. 그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다. 넌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는가. 여기 지금 이거를 대단한 일이라고 하고 있네. 그렇다면 이거는 일종의 용기를 주려고 하는 거고 위로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격려를 갖다가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를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당당하게 보란듯이 걸어도 돼. 알았지? 알겠다 이제. 여기 당당하게 보란듯이 걸어도 돼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네. 그랬더니 아름이가 그랬어. 공감하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 이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가 화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데 가자. 아름이의 손을 잡는 미라. 손을 잡는데 여기에서 손을 놨잖아. 이때 우리는 갈등의 어떤 심화를 느꼈다 그랬어.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손을 잡아. 이거는 결국 화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건데, 사람들의 시선쯤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걷는다. 미라가 원하는 바지. 그러니까 이들이 화해한 결과는 바로 이러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 부분을 보면 두 인물 사이에 갈등을 겪다가 화해를 하는 그러한 전형적인 어떤 극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갈등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아름은 부끄러워해. 근데 미라는 그러한 아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지. 이러한 차이가 어떻게 이러한 갈등을 유발한 거야. 그런데 이들이 화해를 해. 왜 화해를 하게 되느냐면, 첫째는 뭐냐면 미라가 아름을 질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름을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연민을 느끼고 있어. 그리고 안타까움 같은 것들을 느끼고 있단 말이야. 또 투병 생활을 잘 이겨내고 있는 아름에 대해서 어떻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한 거지. 이해 못지않게 아름도 미라의 눈치를 보는, 즉 자기중심적 성격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을 아는 거지. 여기에서도 그 엄마가 속상해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후회하잖아. 그렇다면 아름이는 엄마에 대한 사랑도 굉장히 크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 바로 이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화해할 수 있었던 거지. 이 화해의 결과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지.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거지. 아빠의 과거를 생각하며 글을 쓴 아름이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진다. 밀려오는 심장의 통증. 요거는 이제 병세가 악화된 것 같은 걸 느끼게 해주는데, 대수가 눈치챌까봐 힘겹게 걸어가 방문을 닫고는 진통제를 꺼내 먹고 진정하려 한다. 힘겹게 걸어가 방문을 닫고 약을 먹어서 진정하려 해. 왜? 대수가 눈치챌까봐. 이거는 자신의 어떤 고통보다도 그 아버지의 걱정이 더 컸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아름이라고 하는 애가 자기 중심적 성격의 인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참 착한 애다. 이런 착한 애에게 나중에 불행한 일이 벌어진다면 이거는 굉장히 슬픔, 비극이 되겠는걸. 식은땀이 흐르고 저렇게 괴로워하다가 약에 취해 구부린 채 까무럭 잠이 드는 아름이 바닥에 엎드린 채 잠든 아름의 주름진 손가락이 보인다. 이거는 결국 조로증 때문에 보이는 거니까 그 아름이의 상태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 클로즈업 시키는 그런 기법을 쓸 것 같은데, 아프면서 아름과 같은 나이엔 서아라는 소녀가 텔레비전을 보고 아름에게 전자우편을 보낸다. 아름은 서아와 전자우편을 주고받으며 그녀에게 신경을 집중한다. 이거는 지금까지 병의 어떤 고통 속에만 살고 있었는데 어떤 새로운 어떤 삶의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네. 아름이는 연출자가 후속편을 찍자고 제안하자 부모님을 위해 방송 출연을 결정하고, 그래? 그렇다면 역시 부모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지금 아름에게 있음을 보여주네. 병세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자 용기 내어 서아에게 사진을 보내달라고 한다. 한참 만에 온 서아의 사진을 보며 아름은 둘이 함께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그녀로부터 언제 살고 싶어지니라는 질문에 삶의 아름다운 장면을 떠올리며 삶의 의지를 느낀다. 그래? 그렇다면 이때 이 서아라고 하는 애는 아름에게 있어서는 어떤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어떤 계기가 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러던 어느 날 서아가 사실은 영화감독 지망생이고 시나리오를 갖다가 쓰기 위해 16살 소녀를 가장하여 자신에게 전자우편을 보낸 것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는다. 그래? 그렇다면 이거는 서아라고 하는 애는 결국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란 얘긴데, 거기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충격일까?